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나는 수업 광TV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만드는 도덕 수업 두 번째 단원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는 다 같이 행복한 우리들 세상이라고 해서 4단원, 5단원, 6단원에서 배운 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시간, 갈등 해결 활동 계획하는 시간이에요. 교과서는 132쪽부터 141쪽까지 이렇게 장수는 많지만요, 실제로 배우는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우리 힘내서 한번 해보자고요. 자, 갑니다. 고고고. 교과서를 먼저 볼게요. 132쪽, 133쪽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갈등을 겪을 때 이를 지혜롭게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은 갈등을 쉽게 푸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나요? 있다면 그 방법을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보고 우리 주위의 여러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어떨까요? 오타가 있네요. 개짜가 있겠어요. 이제부터 지연이네 반 친구들이 만들어가는 도덕 수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갈등을 해결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획하고 이를 실천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두 친구가,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서로 다투고 있어요. 표정을 보니까 약간 남학생이 놀리는 것 같고 여학생이 화를 내고 있네요. 그리고 쭉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문자, SNS 상에서 이런 일이 있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친구가 싫어하는 장난을 하지 않아요, 친구끼리 서로 배려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둘이 기분이 좋아진 걸 볼 수 있네요. 화해했다는 얘기죠. 단원에서는요, 뭘 할 거냐? 인권 문제, 사이버상의 갈등, 그리고 우리 주위의 갈등,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볼 거고요. 이런 것들에 해결하는 거 직접 해볼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길러야 할 힘은 서로 이해하고 대화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거, 그리고 자신의 생활을, 여러분들 스스로의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바른 삶을 꾸준히 실천하는 거, 이 두 가지의 힘을 길러보도록 할 거예요. 134쪽, 135쪽으로 넘어가서 도덕 수업 이렇게 만들어 보아요에서는요, 지금 거기 보면 번호대로 쭉 풍선 타가지고 열기구 타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있네요. 볼게요. 첫 번째, 갈등 해결 활동 계획하기. 이게 바로 오늘 할 활동이에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 과제를 정하고 실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따가 할 거예요. 두 번째, 갈등 해결 실천하기 첫 번째 시간.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인권 침해로 생기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천하는 거예요. 갈등 해결 실천하기 두 번째, 이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진행할 거예요. 사이버 세상에서 발생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천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갈등 해결 실천하기 세 번째 시간, 생활 속에서 발생한 다양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천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갈등 해결 활동 마무리하기. 갈등을 해결하려고 실천했던 일을 반성하고 정리하기. 이 두 가지를 마지막 시간에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네 번째 시간에서 여기 우리가 만드는 도덕 수업, 다 같이 행복한 생활, 요거 단원, 다 같이 행복한 우리들 세상, 요 단원을 꺼낼 겁니다. 오늘의 목차 볼까요? 첫 번째, 갈등 해결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띠앗 활동을 얘기해 볼게요. 띠앗 활동. 첫 번째, 갈등 해결 방법. 자,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까요? 사실 여러분들도 각자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 우리가 앞서 단원에서도 갈등 해결과 관련해서는 많이 배웠었어요. 그거 기억하시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36쪽과 7쪽에는 이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알아보는 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엉킨 실의 양쪽 끝을 팽팽하게 잡아당기면 매듭을 풀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는 매듭을 풀지 못할 것입니다. 매듭을 풀려면 힘을 빼고 줄을 느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매듭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도 매듭을 푸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매듭을 풀려면 힘을 빼야 하듯이 갈등을 겪는 사람들도 서로 너그러운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잡아당기기만 한다면 매듭은 절대 풀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실이 꼬이거나 어떤 줄이 꼬였을 때 아마 겪어본 적 있을 겁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 이렇게 느슨하게 풀어줘야만 쉽게 풀 수 있어요. 갈등도 마찬가지겠죠. 갈등도 서로가 나를 세우고 막 이렇게 한다면 절대 갈등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서로가 이렇게 느슨한 마음을 가지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해결한다면 그게 바로 해결이 되는 방법이겠죠. 자, 다음 또 읽어볼게요. 그동안 여러분이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은 어땠나요? 매듭의 양쪽 끝을 잡아당기는 것처럼 서로 물러나지 않고 각자가 원하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려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공부하면서 양보와 배려, 또 이를 실천하는 방법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답답하고 복잡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실제로도 서로 양보하고 해결해서 어른들 사회에서도 해결된 경우도 많고요. 정치나 사회 문제에 관련해서도 해결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136쪽, 137쪽으로 넘어가서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6가지의 질문이 있대요. 궁금하지 않아요? 물론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와 어떤 갈등이 생겼을까요? 두 번째, 갈등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나와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네 번째, 나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섯 번째, 서로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섯 번째, 갈등을 해결하려면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들 이 6가지 질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이건 사실 여러분들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친구는 1번이 중요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2번이 중요할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3번, 어떤 친구는 4번, 5번, 6번 각각 다를 겁니다. 근데 일단 이 6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여러분들마다 생각을 했을 거고 그걸 먼저 해결한다면 갈등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띠아달동이에요. 띠아달동. 띠아달동이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아마 처음일 거예요. 138쪽, 139쪽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띠아달동이 뭔지,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어요. 자, 지연이와 친구들은 행복한 학급을 만들려면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스스로 갈등을 해결해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 띠앗 활동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러분은 갈등을 해결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도 학급에서 갈등을 해결하고자 직접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띠앗 활동은 먼저 이렇습니다. 띠앗 임무를 정해야 돼요. 우리 반에서 일어난 갈등과 그 갈등 해결 방법을 찾고 이를 실천하는 띠앗 임무를 정합니다. 띠앗은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바르고 좋은 일을 실천하는 역할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청소를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청소를 잘할 수 있도록 해결해보자는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게 좋을까? 사실 반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각각 이 임무를 정할 때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 옆쪽에 날개를 살짝 펼쳐보면요,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공감 존중에서는 뭘 할지, 인권 존중에서는 뭘 할지, 사이버 예절에서는 뭐 할지, 준법에서는 뭐 할지 각각 하나씩 적어주시면 좋겠죠. 이건 어디까지나 예시고요. 여러분들도 각자는 아니죠. 모둠에서 혹은 반 전체에서 이렇게 정할 거예요. 정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재밌습니다. 정하고 나서는요, 다시 두 번째, 모둠을 나누고 띠앗을 뽑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인물을 정했죠? 그래서 모둠을 나누고요, 모둠에서 한 명의 띠앗을 뽑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둠의 띠앗이 다른 모둠한테 들키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예요.
우리 모둠한테는 상관없어요. 다른 모둠한테. 그리고 세 번째, 띠앗 임무 실천하면 됩니다. 띠앗은 주어진 임무를 실천하고요. 우리 모둠 띠앗이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른 모둠에게 띠앗의 정체를 들키지 않도록 모둠 친구들이 띠앗을 도와주는 게 중요해요. 걸리면 안 되니까. 그런 방법 이따가 팁도 좀 알려드릴게요. 다음 일주일 동안 띠앗 활동 끝나면 다른 모둠의 띠앗이 누구인지 알아맞추는 거죠. 재밌겠죠? 그래서 140쪽, 141쪽에는 이렇게 직접 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담아놨습니다. 갈등 해결의 여러가지 방법을 즐겁게 실천할 수 있고, 친구의 좋은 점을 칭찬하고, 방과 후에 띠앗 임무 어떻게 실천할지, 누가 띠앗일지, 다른 모둠이 활동하는 것도 잘 지켜보고, 띠앗 활동을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 모둠의 띠앗이 누구인지 들키지 않도록 같이 실천해야지, 뭐 이런 생각들과 여러가지 얘기들이 나올게요. 실천 도움을 조금 드리자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모둠 친구들의 역할을 나누는 게 중요해요. 아까 띠앗 정했죠? 그러면 그 띠앗을 지켜주면서 이렇게 띠앗인 것처럼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띠앗 지킴이 역할을 또 구할 수 있고, 또 띠앗 관찰자, 상대 모둠, 다른 모둠의 띠앗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관찰자를 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 함께 활동하면 좋겠죠. 모둠 친구들끼리 시간을 정해서 함께 활동한다면 이 친구가 띠앗인지 헷갈릴 수 있겠지. 모두 같이 행동해버리니까. 그 외에 또 띠앗은 친구들 모르게 당연히 활동해야 되는 건 알겠죠? 그 다음 방과 후 시간이나 교과 시간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그 닫혔던 날개 다시 열어보면 일주일 뒤에 우리가 띠앗을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각자가 한번 적어보고, 왜냐하면 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어보면서 맞추기 활동을 할 수 있겠죠.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 띠앗 활동에 대한 소감을 나누는 거예요. 뭐가 어땠는지, 재밌었는지, 아니면 아쉬웠는지,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직접 소감을 나누면서 상대방을 존중하거나 배려하거나 뭐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은 뭐 준법 정신이나 SNS 예절, 사이버 예절 뭐 그런 것들 다 생각을 해봤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갈등 해결 실천하기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처음 얘기한 거랑 같죠?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너무 수업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나는 수업 광TV였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유익하게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럼 다음 도덕 시간에 만나자고요. 여러분 안녕.